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7년 진정한 끝자락이 왔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올해는 유난히 다른 해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나이 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저도 네. 너무 빨리 시간이 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네. 시원섭섭한데 어쨌든 네. 너무 빨리 갔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참 알차게 보내고 싶었는데 예, 한 해가 다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네요. 못 이룬 게 많아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항상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새해가 온다는 뭐 설렘도 있지만 또 정들었던 2017년을 또 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상 시간을 잡고 싶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크게 이룬 건 없습니다. 크게 이룬 건 없는데 좀 2017년도에 뭐 개인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또 4차 산업이니 막 이런 게 너무 화두가 돼가지고 맞아요. 막 그런 걸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저희는 또 학생들한테 최신 정보를 전해줘야 되는데 뭐 경제 이 환경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기업도 너무 많이 바뀌고 뭐 새롭게 뭐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기도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올해는 그래도 제가 조금은 하나 이룬 게 있다면 좀 약간 건강 관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보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자기 관리가 철저한 학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삼촌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올해 성과가 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면사포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출연을 했다는 것. 너무 감사드려요.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아주 제일 큰 크지 않았나 성과군요. 싶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같이 해서 참 좋았지 않습니까? 뭘 같이 했죠? 이렇게 함께 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네, 좋았습니다. 네, 함께도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던 거예요. 네. 두 분 다 알차게 보내신 것 같아요. 저도 뭐 네. 알차게 잘 보냈는데요. 특히나 이 다사다난했던 2017년 채용 시장에서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새 정권이 있으면서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공공기관 채용이 확대됐는데요. 특히 그 공공부문 일자리.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과 공무원 일자리를 올해도 늘렸고 네. 공기업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 채용이 늘었죠. 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늘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린다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올해 힘들었던 취준생들은 좀 더 희망과 설렘을 가지고 내년을 좀 좋은 일만 있을 거를 생각하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기업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래도 학생들은 NCS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잘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블라인드 채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금은 실력으로 검증받는 시대가 도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NCS 채용이 확대되면서 어떤 가이드가 제시돼서 뭐 좋다는 그런 의견도 많지만 사실 이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게 준비하기가 참 내용이 포괄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면접에서도 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참 어려워하는데 면사포에서 그 직업기초 능력을 뽀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현이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니에요? 뽀갠다니. 면접 사정없이 뽀개기 프로그램에 맞게 면접을 우리가 확실하게 뽀개줘야 되잖아요. 뽀개를 모르시나 봐요. 네, 그 뽀개는 의미가 참 긍정적인데 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다니. PD님한테 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직무가 좀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어렵고 이 직업 기초 능력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좀 대표적인 직무를 좀 꼽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4가지 직무 정도를 한번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좀 연구 관련된 분야들, 네, 그다음 하나는 영업 관련된 분야들, 네, 그다음 하나는 좀 기술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 분야를 뭐 제외하고 뭐 전산 분야라든지 네. 혹은 아니면 뭐 생산 기술이라든지 생산 관리라든지 이런 분야를 약간 총칭해서 좀 기술 분야라고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뭐 경영 지원이나 경영 관리나 뭐 행정으로 또 총칭될 수 있는 뭐 경영 관리 관련된 부분 한 4가지 정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각 그 직업 기초 능력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네. 네, 이 의사소통 능력은 우리 취준생들이 또 다 강점이라고 잘 표현하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두루두루 다 기초 능력이기 때문에 대부분 직무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의사소통력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다들 평상시에 의사소통을 해왔으니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의사소통은 사실은 글과 말로 표현을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서로의 생각을.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우니까 또 자기소개 코칭도 받고 뭐 스피치 학원도 생기는 것처럼 이게 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저는 뭐 인턴 생활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키웠다 이런 거 진짜 나중에 압박 들어가면 정말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참 역할이 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의사소통 능력은 참고했으면 좋을 만한 사이트가 ncs.go.kr에 들어가시게 되면 네.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단위가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는 네. 문서 이해를 한다, 문서 작성,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등 총 5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 직무에 좀 이렇게 네. 저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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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경영, 네. 예. 쪽에 어떻게 적용을 경영지원 하면 쪽에서는 좋을까요? 주로 직무가 문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다 문서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기초 외국어 능력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외국 직원도 많이 뽑는 경우도 있고 외국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사업이 많이 진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초 외국어 능력은 좀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영업 쪽도 얘기를 해볼까요? 뭐 영업 쪽도 당연히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영역 자체가 네. 뭐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업을 한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판매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네. 판매도 영업의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문서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안서를 만든다든지 맞아요. 기획서를 만든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 작성 능력,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또 기업들에서는 아예 에이스탄수 처음부터 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어떠한 주제를 주고 문서를 한번 만들어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뭐 문제 해결 능력도 보겠지만은 문서 작성 능력도 네. 본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면접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특히 영업 계통이나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분야에서는 사실은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스킬을 볼 때 경청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뭔가 저렇게 그 경청을 잘하는 면접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왠지 고객이랑도 굉장히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의사 표현력은 뭐 전반적 면접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 분야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려한 어떤 네. 이 말솜씨, 논리력 있는 말솜씨, 어떤 정확한 어떤 표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분야가 있죠. 네. 네. 뭐 일단 뭐 기술 분야 쪽에서 한다면 뭐 작업 지시서를 뭐 해독하는 능력, 문서 설계나 뭐 이런 도면을 이해하는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고객의 어떤 그런 요구를 좀 수용을 해서 니즈를 반영해서 물건을 생산을 하거나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청 능력 예,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걸 저희가 좀 이 구직자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체로 문서 이해나 문서 작성이나 이런 적인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유형 자체가. 그다음에 사실은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들이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에서 요구하지 않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자기소개서를 구성할 때 내용이 너무 엉성한다거나 어떤 기초적인 어떤 문법적인 실수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문서 이해나 문서 작성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경청 능력은 그냥 모든 면접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의사 표현력도 마찬가지고요.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각 직무에 따라서 어떤 직무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문서 이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강조해야 될 직무가 있을 거고 또 의사 표현 능력, 설명이나 설득을 잘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직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직무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은 직장 생활하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인데요. 네. 사칙 연산, 그다음에 기초적인 통계, 도표 분석, 그다음에 도표 작성,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도표를 통해서 어떤 결과 제시를 하는 그런 능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리 능력을 어떻게 또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경영 쪽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경영 쪽은 특히 경영 쪽에서는 수리 능력 골고루 필요하죠. 뭐 네. 인사팀 내에서도 직원 통계라든가 그렇죠. 이런 직무를 할 때는 수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관리 업무를 할 때는 퍼센트 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수리 능력 시험 중에 소금을도 묻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당연히 돈을 다루는 회계나 자금 이쪽에서는 네. 당연히 여기서는 뭐 수리 능력은 뭐 더 이상 뭐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한 능력이죠. 네. 구매 부서에서도 구매 부서도 네. 마찬가지로 필요한 다 것 같아요. 숫자죠, 네. 숫자. 네. 그렇죠. 그러면 영업 쪽에서는 어떤 거를 좀 강조해서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업 쪽도 사실은 수치 능력이 좋다라는 표현을 아예 처음부터 쓰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은 네. 영업은 또 이윤을 내야 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뭐 이전에 한 친구가 이전에 어떤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영업 목표 이익률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또 요구하는 그 이익률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단가를 졸았을 때 그런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구매팀에서는 생산 단가를 좀 이제 자재를 구매하는 것을 좀 어떻게 단가를 낮출 수 있을지 네. 아니면 생산 원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이 개발팀, 품질팀 모든 팀을 또 합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수리적인 어떤 수치적 감각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이제 지키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익과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이익을 요구하는 어떤 사안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리적인 어떤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적 감각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고객한테 말 한 번 잘못하게 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거든요. 우리 얼마 네. 해주겠다. 근데 앞뒤를 재지 않고 말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수적 감각, 수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특히 영업 직무에서 수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수리 능력도 필요하지만 숫자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필요해요. 영업은 네. 계속 수치로 압박도 이렇게 들어오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숫자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거는 이제 능력적인 측면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적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월말이 돌아오는 게 좀 무섭다고 할 정도로 실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치 능력, 숫자 감각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연구 개발로 넘어가서요. 연구 개발은 뭐 통계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료를 뭐 분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중을 계산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훨씬 더 이제 사실은 뭐 여기서 요구하는 사칙 연산이나 기초적 통계 방법을 좀 더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좀 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도 결론적으로는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한테 마케팅적 감각을 항상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케팅적 감각이란 건 뭐냐면 최우선의 제품, 뭐 최고의 기능을 갖춘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제품, 어떠한 그 부품을 썼을 때 얼마 정도의 이걸 단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또 수리 감각이 굉장히 필요하다.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계산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단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만들었을 때 뭐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수적 감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생산 기술이나 관리일 경우에 생산량을 또 목표량을 또 측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수율이라든지 뭐 분량률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연구, 영업, 기술 이쪽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세 번째 대인 관계 능력입니다. 네. 네, 네. 이 능력도 마찬가지로 모든 직무에서 필요한, 네. 요구하는 그런 능력인데요. 직무별로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볼게요. 경영 쪽에서는 뭐 일단 만약에 구매 부서에 지원을 하는 친구라면 협상 능력에서 뭐 내가 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물품을 구매했을 때 이렇게 좀 협상을 해서 좋은 그런 컨디션으로 좀 구매를 했던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인관계 능력은 특히 제일 먼저 저는 인사노무가 떠오르거든요. 네. 인사노무는 뭐 노사 간의 어떤 뭐 갈등이라든가 뭐 분쟁을 해결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연봉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인사평가 뭐 이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여기에 지금 필요한 능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갈등 관리 협상 이런 거는 실제로 그 경영 관리 중에 인사 노무 쪽에서 많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네. 또 대표적으로 영업 관련된 분야 갈등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또 외부의 어떤 업체들과의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외부 업체하고는 사실은 영업자가 사실 갈등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절대적으로 끌려다니는 어떤 의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내부 조직원들과의 문제거든요.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과 이제 내부 직원들이 이제 서포트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영업팀이 뭐 예를 들면 구매팀과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품질팀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개발팀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소재를 쓸 때 저는 좀 혹시 학과 전공들 중에서 혹시 다른 학과 학생들과 다른 분이 각각의 서로 지식이 다른 상태에서 뭔가 일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저는 영업 쪽이나 연구 쪽이나 뭐 기술 쪽이나 그런 리더십이나 팀워크를 이제 다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 걸 물어볼 때 같이 팀 과제를 수행했던 경험, 네,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점이나 아니면은 그런 직원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쵸. 그리고 뭐 연구개발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프로젝트를 이끌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술직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생산 관리를 하게 되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갈등 관리나 리더십 이런 거 얘기할 때 음. 이제 해당되는 직무에 지원할 때 이렇게 좀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면접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이럴 때 그 감점을 맞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고, 네. 그래서 내가 이끌어서 잘했다. 이제 이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특히나 영업 직군에서는 고객 서비스 능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실제로 그 고객을 그 상대했던 경험, 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네 번째는 정보 능력입니다. 네. 정보 능력은 필기를 보자고 하면 네. 필기가 보통 요즘 10과목 중에서 그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는 공통적으로 보고, 정보 능력도 이제 공통적인 과목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언어 수리 추리처럼. 네. 그래서 직무가 전부 다 이 정보 쪽으로 그 정보를 통해서 정보 능력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엑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셀이나 이런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사무, 경영 사무 이쪽에는 그
얘기하신 것처럼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든지 네, 문서 그렇죠. 관련 자격증을 좀 가점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작성 능력,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죠. 네, 그런 거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격증으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컴퓨터 커멀 자격증 이런 거는 그쵸. 예. 여전히 가산점을 받는 거고 음. 예전에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다니고 있을 때 항상 그 높은 분께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제일 좋아하셨던 보고서가 엑셀로 도표를 많이 그리고 그랬던 거예요. 도표 중에서도 도표를 다 하고 그래프 위주로 그리고 글씨는 조금 들어가고 그런 거에다가 그 형광펜 같은 걸로 중요한 수치 거드리고 그런 걸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정보 능력 중에 그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문서를 네. 작성할 때. 그래서 그 경영관리직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도표나 이런 걸 잘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정보 능력은 약간 수립력과도 약간 겹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 수치적 어떤 감각을 엑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전반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런 분야들 중에서도 뭐 기술 관련된 분야도 마찬가지로 인적 관리를 한다든지 뭐 임금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것을 엑셀을 바탕으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뭐 수율을 따지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이게 엑셀적인 어떤 활용 능력이 특히 다른 오피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예, 기본적으로 또 연구라든지 영업이라는 것자는 사실은 시장을 좀 개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연구 분야에서도 뭐 선행 연구 분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연구 분야도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 또 5년, 10년을 또 이끌어가야 될 어떤 선행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 활용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정보를 좀 탐색하고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고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도 또 정보 능력적인 부분도 잘 연구라든지 영업 분야처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분야에서는 좀 더 중요한 예제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 직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IT 직무를 얘기를 한다면 뭐 빅데이터, 뭐 DB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 데이터 관리 뭐 했던 그런 과제를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봤던 경험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보 능력이 이제 필기 시험으로 나올 때는 요즘은 커말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단축키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 아시는 분 없으시더라고요. 스파크라인이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네. 이번에 그 엑셀 하나의 셀 안에 들어가는 미니 그래프인데 뭐 이런 거 묻는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PDF 파일 뭐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라든가 지금 이 문제를 잘 보면 신입사원이 당연히 실무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이렇게 필기로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느 학교에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실시해 봤는데 다들 수리 능력은 잘 맞춰요. 그런데 특히 커말 형태의 문제, 엑셀 문제라든가 이런 단축키나 뭐 이런 컴퓨터 용어 같은 거는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기 같은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10가지 중에서 벌써 이제 5번째인데요. 5번째는 자기 개발 능력입니다. 자기 개발 능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을 좀 잘 관리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경력을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또 영역으로서 굉장히 또 이것도 사실은 면접상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어떤 네. 질문 중에 하나라는 걸 좀 한 번쯤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기 개발 능력 같은 경우에도 두루두루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경영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을 열심히 취득했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뭐 영업 쪽에서는 관련된 어떤 그런 연수, 교육, 다른 것들을 뭐 했던 거, 뭐 연구 개발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쪽에서도 뭐 세미나나 뭐 학회나 뭐 그런 기술을 계속 배우기 위해서 학습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근데 생각이 자기 드네요. 개발 능력은 사실 직무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는 직장인들의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혁명 시대에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걸 따라잡으려면 특히 자기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 공부를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떤 직무에 필요한 능력보다는 개인에게 누구나 이제 그 직장인들한테 모두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개발 능력이 또 보게 되면 뭔가 직무적으로 어떤 배우고 앞서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 또 자기 관리적 어떤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또 관리하는 것, 특히 음. 영업 관련된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업 목표를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어떤 압박감, 그런 스트레스. 그래서 회사에 항상 많이 물어보는 또 질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맞아요. 본인이 스스로가 좀 건전한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뭔가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든다면 학생들이 근데 스트레스를 관리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냐 하게 되면은 뭐 여행을 좋아한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막 바쁜 어떤 업무 상황 속에서 풀기에는 좀 어려운, 약간 그렇죠.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뭐 예를 든다면 뭐 어떤 친구는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길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쓰레기통 옆에서 어떤 잡초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런 부분도 되게 좀 많은 어떤 영감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감성적이네요. 네,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내가 있는 일은 진짜 별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맑은 하늘을 보면 또 이렇게 스스로가 막 기분을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어떤 요인을 찾아내면서 좀 스트레스를 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네.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운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는 어떤 질문들 3가지 정도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7번째인데요.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군대 경험도 충분히 살릴 수가 있거든요. 기술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나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취업 준비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조직 이해 능력은 과거보다 확실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는 그 항상 요거를 강조를 해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10번째 직업 윤리입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쉬울 것 같은데 또 어려운 게 직업기천 능력이죠. 네, 면사부가 제대로 뽀개 해줬으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